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부터 보겠습니다. 일면 톱 기사, 예금, 증시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 예금을 깬 뭉칫돈들이 증시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단순히 화랑이란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폭등세죠. 안전선호 자산가들도 공격적 주식 투자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의 모습이 엄청나거든요. 개인 신용대출 건수는 작년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주요국 주식시장의 이 상승률을 좀 표시해놨는데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해 들어서 4일부터 8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인데요.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0%에 육박하는 상승률입니다. 그리고요, 영국, 중국 보면은요, 영국도 많이 올랐지만 우리보단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3%에 못 미치거든요. 얼마나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자, 북한 관련 얘기가 있죠. 북한 노동당 당대회가 최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결정부도 나오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입장, 보고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바이든의 첫 메시지를 던졌다. 강대강, 선대선이다. 강대강은 그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받아치겠다. 그쪽에서 호의를 베풀면 우리도 호의를 베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요. 북한 당대회에서 적대 정책 철회하라 그러면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핵 얘기를 수십 번을 합니다. 최대 주적은 미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핵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핵 개발 계속하겠다는 점 시사했고요. 특히나 전술핵 얘기까지 했습니다. 전술핵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남의 남북 관계 달려있다. 한미훈련 중지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여당 보궐선거 앞두고 다주택 양도세 깎아주자. 한시적인 감면안이 솔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김진표, 김병욱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지도부에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여권 내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건강한 50세에서 64, 요 사이도 백신 우선 접종 포함하는 것 검토한다는 거예요. 이 백신 우선 접종이면 무료 대상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고령층 우선, 그리고 의료진 우선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대는 그동안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뭔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안 지금 세간을 세부적으로 짜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경호 MB의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미스터 스마일의 변신. 키워드가 조금 긴데요. 미스터 스마일. 정치권에서는 대표적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습이 스마일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준비돼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양도세 완화 카드입니다. 여당 내에서 솔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막판 탄핵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임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열흘 남았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AI 딜레마입니다. 요즘에 AI 앞으로 미래를 끌고 갈 어떤 기술로 통용이 되는데요. 이 AI 시대 다가왔지만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들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 오늘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 두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코로나19 지금 뭐 각국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숫자가 좀 적은 편이지만 다른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백신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들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확진 이후에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후유증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탈모에 코에선 담배 냄새, 완치자 4천여 명 가운데 500명 넘게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후유증의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탈모. 그리고 코에서는 뭔가 자꾸 냄새가 난다. 담배 냄새 같은 게 난다는 겁니다. 실제는 그런 게 없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쪽으로 갑니다. 이 완치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두통, 위장장애, 만성피로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부근의 근육 함몰 사례도 이거는 후유증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지금요.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 후유증 실태 조사 이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책 마련 필요합니다. 치료만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죠. 이 정도면요. 이게 완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탈모의 트라우마 그리고 사회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완치 뒤에 무너진 삶이다. 여기는 완치란 표현을 썼습니다. 음성 반년 지났지만 건강 더 악화됐다. 코로나 안내 방송만 들어도 경악. 이건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강제 퇴원당해 회사 복귀도 못한다. 그러니까 사회활동에도 장애를 빚는다는 뜻이죠. 지금요. 여러 가지 후유증 현상들이 신체적 후유증 그리고 사회적 후유증까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뭐 최근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방역 당국의 설명이 어제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3차 유행은 이제 정점을 통과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소 초기로서 그 속도도 완만하게 떨어지는 중이라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자, 코로나 확진이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치료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백신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각국에서 접종도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들어올 계획인데 그러나 그 이후 상황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확진 후에 치료를 받으신 분 이런 후유증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김지혁 교수님. 주변에 사실은 치료를 받고 이제는 뭐 다 나았다고 하신 분 많이들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미 그분들 사회활동에 복귀하셨고요. 그러나 이런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정부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뭔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책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백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백신과 치료제 이후에 소위 코로나19 확진 이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후유증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소위 그 의료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것인가의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방역 문제, 그다음에 백신을 갖다 빨리 수급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까지 아직까지는 여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1,000명 이상 지금 뭐 한 700명, 800명, 6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예. 1,000명 이상 확진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계속 누적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저런 후유증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는 상황으로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책임 또 의료적 책임 문제들은 되게 네. 중요하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방역 당국에서 다른 문제가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 플러스 실제적으로 저분들 같은 경우는 방역 체제 과정에서 확진되신 분들이고 예. 거기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 의료진 내부에서나 아니면 방역당국 내부에서 거기에 맞는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별도의 영역에서 그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연구나 예. 아니면 그분들과 어떤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 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빨리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요. 지금 어떤 시급성에서는 약간 뒤로 밀릴 수 있지만 지금부터 고민은 해둬야 된다. 지금 언론들이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또 다른 사안, 재난지원금입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속하게 4차 지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전초전된 재난지원금, 대선 주자마다 재난지원금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당 지도부 방역 먼저 속도 조절 목소리도 여기 보면 뭐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이제 더 지급해야 된다. 근데 그 지급 방식도 전 국민 다 지급해야 된다? 아니다. 선별적으로 더 힘든 분 위주로 지급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갈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야당 쪽에서는요. 여기 보면 유승민 원희룡. 이거 4차 얘기 자꾸 하는데 선거 노린 정책이다. 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도 있기도 합니다. 자, 전문가들은 전 국민 지급 그리고 선별 지급 각각 장단점이 있다. 1차, 2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도 엇갈립니다. 또 분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쟁점처럼 보입니다. 일단 여당 내에서는 4차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반대로 들립니다. 이번에도 근데 빈말이 될까? 왜 그런가 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얘기하면서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뭐 전 국민 지급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당의 목소리가 관철이 되면서 뭐 본인의 생각은 흐지부지 되는 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빈말이 될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보궐선거 앞두고 여권에서 4차 지원금 지원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4차 지원금 논의하긴 이르다. 그리고 지급을 하더라도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또 여권 내에서는 전 국민 지원해야 된다는 또 주장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1차, 2차, 3차 때도 비슷한 주장 폈지만 결국은 여권 뜻대로 지원 규모가 결정이 됐다.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자, 지금 이낙연 대표의 목소리 앞선 기사 그리고 여기는 홍남기 부총리의 목소리를 다룬 기사인데요. 두 인물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두시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만약에 4차도 지급을 한다면 이번엔 전 국민이어야 되는가 선별이었는가 이것까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저는 전적으로 홍남기 부총리의 두 의견에 다 동의합니다. 우선 4차 지원금은 예. 지금 시기상 오늘부터 아마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될 거예요. 예. 이게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게 당연한 순서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3번, 4번, 5번, 6번 하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 아직 지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차를 벌써 얘기한다는 거는 바로 그것 때문에 선거를 의식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예. 건 당연하고요. 전 국민 지원 이건 전 절대 반대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 모든 부문이 다 K타입의 양극화.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건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사람은 더 못 나가고 예. 빈익빈 부익부 뭐 이게 더 심화된다 이거죠. 예. 코로나 이후에 K타입이라는 게요. 예. 산업별로 또는 가구별로 개인별로 잘 나가는 쪽은 오히려 더 잘 나갑니다. 비대면 서비스 업종, 기타 뭐 소상공인 중에 장사하는 분들 중에도 예. 잘 되는 곳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아주 고가의 특정한 타겟
특정한 소비자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뭐 음식이든 뭐든 예. 그러나 나머지 출발선이 달랐던 원래부터 뒤처져 있던 층은 더 나락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전 국민 지급을 하다 보면 예. 지금 보십시오. 주식시장 아까 우리 앵커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줬는데 과도하게 주식시장 지금 과열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 지금 뭐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다고 지금 난립니까? 예. 결국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면 주식이나 부동산 가지고 자산소득으로 몽땅 배가 부른 사람들에게 공돈 줘서 그 공돈으로 또 주식 투자하고 뭐 오히려 정부를 비웃는 이런 상황이 생길 거다. 예. 그리고 전 국민 주자라고 했을 때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집행 비용,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시급하게 빨리 완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걸 따질 계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정부가 이런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예. 매뉴얼에 보면 예.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아래는 이미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비용도 저는 줄일 수 있다. 50% 아래만 지급을 하고 예. 재난지원금 자체는 4차, 5차, 6차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시점이 맞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상조다. 그리고 예. 만약에 향후에 4차 얘기를 할 때도 선별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겁니다. 지금. 윤기찬 변호사는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지방선거와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의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발언하신 분들은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또 항변할 수 있을 것 물론 같기도 해요. 뭐 내심의 의사는 진짜 걱정이 돼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기상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 11월 달 할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3조 6천억 정도를 예.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자라고 해서 편성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여당 및 정부 안에서는 재난지원금 명목에 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목적 예비비라고 해서 3조 8천억 정도가 있었는데 예. 이것을 뭐 재난지원금으로 전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만약에 지금 예산이 시작도 안 됐는데 사실상 그다음 3차 지원금도 지급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얘기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점의 욕구가 있는 거죠. 먼저 4차 재난지원금을 내가 먼저 얘기했어. 이렇게 선점의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나중에 것이고. 관철이 됐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예.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효과 면에서 보면 주장하시는 바대로 그 효과가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KDI에서 1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봤더니 이게 25%, 30% 정도만 개인적으로 쓰고 나머지 저축 등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 소비 진작 효과를 봤더니 서비스 업종, 영세 자영업자 업종 3.3%만 인상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실제 겨누고 있는 그 실효성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정의 차원에 지금 반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 상위 20%는 오히려 소득이 늘었습니다 현재 예. 이 상황에서. 그다음에 하위 20% 소득이 줄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을 주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8월 달에 박영수 선거관리위원장 사무총장이 1차 재난금 지급, 2차인가요? 선거 때 내놓은 지급. 예. 그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국회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발언이 있었다면 예. 선관위 관계자가 그러면 정치인들은 최소한 선거 전에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당히 시기적으로 봐서 그렇고 총선 전에 지급이 된 거는 1차죠.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 조심해달라는 얘기겠죠. 예. 근데 정치인들은 좀 조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남기 부총리가 말하던 재정의 화수분이라는 걸 떠나서 예. 재정 집행의 원칙이 없는 거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과연 코로나를 걷어내고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코로나가 거기에 더 극심한 어떤 경제 통을 들인 건 맞지만 예. 그 이전에 경제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미 왜곡된 경제 구조 탓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경제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정만으로 일시적인 코로나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정치인들이 앞을 보지 않는 발언이 아닌가라고 걱정이 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과 김종혁 교수 두 분도 제가 30초씩 찬반 의견 말씀하실 기회 드릴게요.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 뭐 1차 지원금은 전 국민한테 다 줬었죠. 근데 2, 3차는 우리 정부 여당 모두가 예. 피해 계층에 그렇습니다. 두텁게 주자고 해서 예. 2, 3차는 선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2, 3차 선별 지원할 때 저는 굉장히 큰 반발을 부를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왜 안 줘? 이런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1차는 다 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었느냐 물어보니까 국세청 전산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국세청 전산이 매출이라든가 뭐 매입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거의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충분히 변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2, 3차가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3차는 물론 오늘부터 가지만 예. 2차 거의 반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놓고 왜 그 시스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치가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이 행정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왜 정치가 간섭을 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를 낳으려고 그럽니까? 저는 이번에는 2, 3차처럼 만약에 4차를 준다면 예. 2, 3차처럼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4차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는. 그건 안 되죠. 뭐 지금 오늘부터 이제 3차를 주고 있는데 지금 아침 먹고 있는데 점심 뭐 먹을까 지금 저녁 뭐 먹을까 얘기하면 집사람한테 혼나죠. 저는 그 얘기를 또 그것처럼 비유를 가지고 지금 아침도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벌써 점심 얘기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순서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오히려 오류를 더 크게 부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혁 교수께서는 두 가지 사안입니다. 지금 4차 지원금 얘기를 꺼낸 부분 그리고 만약에 4차 간다면 선별인가 전 국민인가. 뭐 저는 기본적으로 선별 지급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만 보편 지급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선별 지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 같은 경우도 분명히 허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허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면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5월 달에 전 국민이 지급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다면 마스크 사는 데만 제가 볼 때 80만 원 들었을 거예요. 아마 4인 가구로 따진다고 하더라도요. 그거 정부가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해서 그 마스크를 다 채용했는데 국민들이 다 그걸 다 사비로 다 구입을 한 겁니다. 저는 올해 5월 달 되면 또 그런 상황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정부가 재정 건전성 문제도 얘기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 50%대 국채 비율에서 지금 72%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 재정을 푸는 거죠. 풀되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의 깊이가 높은 분들에게 먼저 가야겠죠. 예.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저 보편적인 지급 문제 관련해서도 결합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해야겠죠. 선거 때문에 논의하지 말라? 저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 국민들이 투표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적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선거에 왜 이것이 논쟁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논쟁까지 회피하는 건 예.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4차 얘기를 꺼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3차가 지급이 됐죠. 제가 볼 때 4차가 또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보편 지급을 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적 토론이 돼야 되겠죠. 국민적 토론이 되지 않고 나서 집행이 됐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선거라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게 되게 중대한 논쟁이 될 거라고 봐요. 여야 모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논쟁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논쟁을 통해서 국민적 여론이 간다면 거기에 맞게 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선거 때 이게 쟁점이 돼서 논쟁거리가 되는 게 낫다. 좀 약간 이런 시각 같으세요. 윤기찬 변호사가 반론을 하실 게 있나 저는 본데요. 이제 뭐 필요성, 전 국민 선별 다 예. 떠나서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 예산 심사할 때 이걸 왜 안 담았냐는 것이죠.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해요. 미리 그때 예측을 해서 담았어야지 왜 그렇죠. 이제 와서 얘기를 그 하냐는 당시에 거죠. 코로나가 뭐 확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계속 유행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백신 예. 도입 때까지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왜 그때 예산에 안 담고 그때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부분 또 일부 국민이 주장했던 부분이 나중에 선거 때 임박해서 추경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아예 지금 담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왜 다시 또 돈 드는 얘기를 이제 지금 하느냐 뭐 약간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이 얘기가 이게 쉽사리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벌써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논쟁이요. 지금. 알겠습니다.